오늘 다룰 내용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뉴스토마토 아침 출연 갔는데 오늘 아침에 단독 나왔죠? 아니 6시에 단독이 나왔어요. 와, 그래서 약간 토마토 사무실이 좀 술렁술렁하고 네네. 거기 이제 본부장님들이나 이제 박지훈 형님도 좀 술렁술렁해서 이게 꽤 큰 내용이다. 아하. 그래서 이제 브리핑으로 이제 방송에서는 처음 나가고 전 기사를 막 훑어봤는데 네. 아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단 말이에요. 너무 자세해요. 네,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내용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일단 요 기사를 보고 저희가 직감적으로 포인트를 짚는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씩만 짚을게요. 어허.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거다라고 보는 게 뭐가 있나요? 핵심 포인트. 일단은 김건희 여사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그렇죠. 가장 권력을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국정에 대해서 국정 개입했다. 그리고 당무 개입했다까지는 거의 증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정설을 넘어서 사실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니 팩트 드리면 국정 개입은 이미 최재형 목사님 청탁했다고 본인 인정하시고 뭐 행정관들 다 연결해줬다며요. 그게 국정 개입이에요. 이익에 대해서. 그다음 두 번째 당무 개입은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전서열 7인데 문자 보냈잖아요. 당무 개입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이거 이상의 국정농단 범죄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것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전 어찌됐든 오늘의 핵심은 모든 국정 개입의 종합 세트가 오늘 완성됐다. 전 그렇게 봤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이 기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텔레그램에 대한 건데 이 텔레그램을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확보하고 있냐 아니냐 그 사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제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그 텔레그램을 했다는 김영선 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A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그 텔레그램의 원본이나 내지는 뭐 복사본, 캡처본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실제 확보했냐 아니냐가 굉장히 지금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여러 방송에서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떻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 그 오늘 한판 승부 에서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은 뉴스토마토가 확보하지 못했다 뭐 이제 이런 발언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 그 저희 JTBC 앵커 출신인 박성태 앵커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확보했으니까 썼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박재영 앵커가 알아보니까 국민의힘 당직자 D씨라고 알려진 분이 텔레그램을 갖고 있긴 한데 뉴스토마토 기자 쪽에 넘겨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장성철 소장이 또 뭐 이제 자신의 취재를 토대로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텔레그램에 대한 유무가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결로 봐요. 어떤 결이죠? 이 내용은 이미 모든 국민들에게 그리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이미 여러 차례의 어떤 정치 개입, 당무 개입 이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너무 않다. 상습적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나을 후폭풍이 더 핵심이다. 그러니까 즉 여권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A 의원과 B 의원 때문에 발생할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더 극한 분열, 극한 대립, 갈등이 오지 않을까 하는 대목을 전망하는 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두 가지가 다 터지면 뭐 그것도 뭐 피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 전망과 함께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처벌까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는 우리 전망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일단 그 AB 의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만은. 근데 AB 의원이 요 썰이 많아요 지금. 어떤 방송에서는 장성철 소장이 또 국민의힘이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방송에서는 개혁신당을 했. 그러니까 장성철이 아니고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이거 아까 제가 그 경향TV에서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아니면 개혁신당이다. 저는 국민의힘에 친한 게 아니면은 개혁신당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 한 명, 개혁신당 한 명 이렇게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다. 그렇지. 두 명 다. 그렇죠. 국민의힘 친한 게 이거나. 그렇죠. 두 명 다 개혁신당 이거나. 근데 이제 개혁신당은 상당히 불리하다. 개혁신당 세 명이니까. 거의 특정이 된다. 비례 뭐였더라? 이주영 의원은 아닐 거야. 그분은 몰라. 그러면 남는 게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가 거죠. 이제 경우의 수 1이고요. 경우의 수 2는
친한파 중에 친한파 뭐 중에 장동혁, 박정은 뭐 등등등 있잖아요. 예. 그 17명으로 추산되는 의원들 중에 2명일 것이다. 그렇게 현재는 좁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 많이 다녔잖아요. 예. 들으면서 제가 쭉 이렇게 얘기를 종합해 들어보니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꺼지고서 하는 얘기들도 내가 들어보니까 네. 조금 이제 개혁신당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가고 있나요? 무게 추가. 저희는 하지만 확정은 아니야. 확정이나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 앞에 이 자매 방송인 사장 남천동 저희가 주장하는 자매 방송인 사장 남천동에서는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라는 분께서는 정보가 좀 있지. 국민의힘 아니고 민주 아니라고 그랬어요. 민주 아니다. 그럼 어디야? 그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중에 하나겠네. 셋 중에 하나죠. 그럼 개혁신당인 거잖아. 뭐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조만간 밝혀는 질 건데 요 파장이 AB라고 하는 그 익명의 의원들이 어쨌든 기자한테 이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취재원으로서 밝히진 못하지만 어쨌든 보도가 된 거 아니에요, 익명으로. 근데 그 의원들이 생각했던 파장보다는 훨씬 커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인지 개혁신당인지는 얘기는 안 해주던데 저는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제가 뭐 확정져서 얘기는 안 하지만 어찌됐든 그 얘기를 종합해 보니 그 당사자들은 자기가 기자한테 얘기할 때의 파급 효과가 뭐 10이라면 지금은 요거 말해놓고 나니까 너무 세다. 한 100이 된 거야. 100에서 1000 정도의 지금 효과가 와서 상당히 놀라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MC라고도 나오잖아요. A, B, C, D 나오다가 그치, 민동기 기자. 갑자기 민동기 기자님, 민희진 씨. 명민준이다. 민희진이다. 아무튼 우리 마음님. 마음님, 미음님. 미음이든. 미음이든 뭐든. 그 마음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1년 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증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분을 취재하러 기자들이 경남 지방에 가서 소스를 캐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저에게 들려왔는데 저도 뭐 정확하게 확인을 제가 못했으니까 얘기는 못했지만 어쨌든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 C, 보좌관 C의 발언은 제가 1년 반 전부터 알고 있었던 큰 흐름에서 이게 지금 터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수 진영에 미칠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내부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다뤄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무튼 그래서 요거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보수 진영에. 그게 하나가 있었고 요거는 제가 법적인 쟁점을 먼저 좀 알려드려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우리 공직선거법이라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공선법. 공선법.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당무 개입과 공천 개입 두 가지가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당무 개입이 주된 이유였어요. 그렇죠. 왜 윤석열 대통령 당을 사유화했으니까. 사실 당을 사유화한 이유는 공천 개입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두 개를 분리해서 봤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늘 했던 얘기가 야, 공직선거법은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대선에만 적용되는 거지 당내 선거는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 사유화해도 문제 없어 이렇게 매일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습니다. 좋아요. 이해할게요. 오케이. 근데 이번 거는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지롱. 이번 거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님, 제가 뭐 그 전에 논리도 동의는 못하지만 널리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이번 거는 공직선거법 적용 안 된다는 얘기를 못해요. 총선 앞두고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그럼 우리 공직선거법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230조에 매수 이해 유도죄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매수 이해 유도죄. 매수 이해 유도죄. 네, 이름도 어려워요. 매수 이해 유도죄입니다. 매수 이해 유도죄인데 제가 한번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매수 이해 유도죄입니다. 230조. 매수 이해 유도죄 230조. 형님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형량이 나옵니다. 6항에 나오는데 졸라 높은 거죠? 형량이 무려 5년 이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세네. 요거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47조의 2가 나오는데 요거 위반하면 5년 이하 처벌한다는 겁니다. 요 47조의 2는 뭐냐면은 공천 관련해서 금품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이 국민의힘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여기가 중요합니다.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김영선 의원한테 지금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네. 돈을 받았으면 이거 빼박이고요. 돈을 안 받았더라도 직을 약속만. 제의만 해도 직을 제한하는 걸 표시만 해도 네. 처벌된다. 얼마? 5년이야.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실에서 야 그거 개입했으면은 김영선 의원이 저기 김해 공천이 됐었어야지 안 됐으니까 이건 실패한 거니까 뭐 문제 삼을 거 아니야라고 이제 결과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결과를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그냥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만 해도 처벌받는 아주 무서운 처벌 조항입니다. 왜? 권력자들이 이런 거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리고 만에 하나 김건희가 윤석열과 공모했다.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또 선거 중립 위반죄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 처벌 규정입니다. 85조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공모했으면은 더블로 처벌받는 거고 공모 안 했다 김건희 혼자 했다 그러면 230조로 단독으로 처벌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을 진짜 의혹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휩싸여 있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요 당연히 수사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특검에서 할 것 같은데 네. 수사하기 매우 편안하다. 너무 사안이 심플하다. 어렵지 너무 않으니까. 심플해. 그냥 텔레그램. 텔레그램 없어도 증언만 있어도 가능한데 있어도. 텔레그램 있으면 빼박이지 뭐. 빼박. 지금 텔레그램을 지금 찾고 있지만 그게 네. 없어도 김영선 의원의 증언만 있어도 이건 충분히 네. 처벌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 그러니까 그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직을 가지고 예. 그거 이제 처벌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박인데 어쨌든 법률적인 거는 그런 거고 예. 결과적으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예. 국정농락 예. 이게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죠.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이제 정점을 찍으셨네.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 이제는 나라 팔아먹는 거 외에는 나라 팔아먹으면 그건 뭐 끝장나는 거. 그건 내란죄고 내란죄 사형이에요. 예. 내란죄. 예.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뭐 예. 팔아먹을 능력이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지만 진짜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근데 내가 끝까지. 오늘 오전에 방송하면서 예상했던 게 뭐냐면 네. 대통령실 반응 보면 대충 네. 이거 나온다. 근데 딱 떨어지게 지금 상황에서는 맨 처음에 나왔던 대통령실 해명이 뭐였냐면 뭐 공천 안 줬으니까 그거는 상관없다라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미 공천이 실제 컷오프가 돼서 공천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금 범죄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 표시만 해도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치면 사람을 친 범죄까지 다 합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제 범죄 처벌을 받지만 네. 사람을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런 뭐랄까 쿠데타도 똑같아. 쿠데타도 정권을 시도하는 찬탈 안 해도 것만으로도. 시도만 해도 처벌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명을 하는 거 보고 이거 뭐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인가? 거기에서 네. 미디어 특위가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아주 그냥 할 말이 딱 있대요? 잘라가지고 허위라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여기 오기 전에 기사를 네. 봤는데 확실하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허위다. 자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과 어떤 텔레그램을 나누고 네. 이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라고 언중이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임을 알려드린다. 4.10 총선은 당내 공관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외부 인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위 기사 내에서도 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이 스스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케이.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한다.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해당 기사는 예.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단 공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했으므로 국민의힘은 법률 검토를 거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래요. 근데 언중이 제소로 약하게 출발하는 거 보니까 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약하게? 좀 약하잖아 이거. 아니 근데 참고로 김영선 의원이 누구신지는 다 아시죠? 이제 전 의원인데 이제 사실은 그 이준석 의원이 공천을 준 사람이에요. 2022년도에 아하. 6월 1일에 그때 보궐선거 이제 당선이 된 분인데 이분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에서 아주 맹활약했죠. 수돗물을 많이 퍼드셨죠. 예, 오선 의원인데 그 몇 똥물 번 먹었다? 7번. 7번을 예, 먹었다. 똥물을 갖다 퍼 먹었는데 그 박테리아가 많아요. 아우 세균 덩어리죠. 근데 그걸 다 먹었는데 비 좋으신 분인데 생선 똥을 막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지금 거짓이라고 부인했다라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저 제소하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 말에 의해서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네.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네. 처음 그게 보도됐을 때 네.
다 거짓이라 그랬어요. 그때도 박관천 경정 잡아놓고 네. 난리 바가지를 쳤어. 네. 근데 그거 수사에서 밝혀내니까 이제 와서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두고 봅시다. 지금은 이제 거짓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백보 양보해서 일단은 지켜보고 네. 뭐 앞으로 진행 상황 보시죠. 요거요. 앞으로. 이 정부 예.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예. 이런 어떤 폭로성 보도가 나오고 다 거짓이래,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는 예. 보도가 나오면 예. 언중위 제소보다 예. 보통 택하는 카드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뭘 택하냐? 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죠. 엄청 좋아해요. 예, 엄청.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 언중위 제소가 일단 나왔다는 데 대해서 요거 어허. 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나오는 반응 자체가 네. 오늘 하루에 이렇게 쭉 지나쳐 봤을 때 이미 실기했어요. 발끈하거나 진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나왔던 보도를 다 종합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 좀 로키 행보다. 현재까지는 로키다. 현재까지는 로키다. 어허.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이 이제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지금 이제 그 특검법 다시 발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김건희 국정농단의 끝 공천 개입 공선법 위반 네. 혐의까지 이제 넣었다라고 하니까요. 네. 반드시 이 특검을 통해서 처벌을 혐의가 있으면 예, 처벌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근데-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진실 규명과 관련돼서는 네. 주가 조작, 뭐 이제 뭐 그 양평땅, 그리고 명품백. 명품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게 진짜 정말 정점을 딱 찍어준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가 중요한데 예. 이게 만약에 진짜 보수 내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면은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거죠. 뭐 본인의 비리는 네. 본인의 비리, 뭐 디올백, 양평, 뭐 예. 다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과는 좀 결이 다른 문제여서 그렇죠. 정치권에 주는 이 어떤 충격 자체가 다른 사건들보다 막아내기가 엄청 어려울 것 요거는 같다는 좀 생각이 좀 쇼킹해요. 들어요. 그러니까 쇼킹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나올 웬만해서는 거야. 권성동 조용히 있잖아. 너도 나도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방어할 법도 한데 뭐 왜 또 괴담이라고 하고 또 뭐 사이비라고 하지? 나 또. 의외로 친윤계에서 좀 조용한 네.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도 네. 다 알 거야. 네, 자기들도 그래요? 알겠죠. 심지어 양심이 어느 있으면 양심이 어떤 정도의 이제 예. 폭로까지 나왔냐면 네. 여러 갈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텔레그램을 네. 뭐 누군가와 또 했고 누가 나한테 어떤 지역구를 얘기했고 나 공천 될 것 같다라고 암암리에 자랑을 했던 분들의 뭐 몇몇 내지는 그런 설들이 너무 파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심지어 보수 내부에서 이거 원래 다 우리 알던 얘기 아니냐라는 어허. 반응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듣자 하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기한 게 없는 거지 이 내용 자체가.